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어제 이런 영상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아레슈닉이 우크라이나에 어딘가를 공격했다고 하는 벼락도 치는 것 같은데 빠지직 벼락도 치는데 이 장소에 대한 어떤 분석이 나왔는데요. 지금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이 건물 있지 않습니까? 요거 요 건물하고 요 건물 지붕이 모양이 닮았고요. 그다음에 요 건물 있지 않습니까? 요거 요 건물과 이제 요 건물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도로가 약간 이렇게 휘었어요. 그 도로 휘인 모습까지도 닮아 있는데요. 네, 정확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거 제가 찾은 게 아니고요. 네, 이 AMK 매핑이라는 전문이 위치 찾는 사이트에서 분석을 한 결과 이 장소가 이 장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에다가 뭘 쐈는데 거기는 위치는 그 가스 저장소가 아니라 무슨 공항에 있는 그 F-16인가 전투기 그거 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정비하는 장소.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르비우에 대한 오레슈니크 중거리 탄도미사일 공격 장면을 담은 영상의 시점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목표물이 르비우 국영 항공기 정비 공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그 29 전투기를 정비하는 이 공장은 공격 직전까지 가동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장은 오레슈니크 미사일에서 발사된 36발의 다탄두탄에 비기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스 그 시설은 공격했다더니 그럼 아닌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위치, 저 CCTV 찍힌 위치인데 지금 이거 보면은 전혀 달라요. 이 당시에는 그 건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공사 중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지금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층이 떨어진 위치는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미그 29 전투기 맞네. 정비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거야? 어제 그거 거짓말이야. 사실이 아닌 거야. 여기 내가 신나게 여기 위치까지 인터넷에서 찾아서 여기라고 얘기했는데 나 거짓말한 거야. 김지팔 똑바로 못했어.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성면 전문 2025년 12월 29일 밤 노브고로드 지역에 있는 러시아 대통령 관저에 대한 키예프 정권의 테러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군은 아레시네크 기동형 중거리 지상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한 고정밀 장거리 지상미사일 및 해상무기와 우크라이나 내 주요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공격 목표는 달성되었습니다. 공격 목표는 테러 공격에 사용된 무인 항공기 생산 시설과 우크라이나 군수산업 복합체의 운영을 지원하는 에너지 기반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에너지 기반 시설 공격했대. 그리고 또 뭘 했다고? 무인 항공기 생산 시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수산업 복합체의 운영을 지원하는 에너지 기반 시설. 그러니까 다 공격했다는 거지. 여기도 공격했고 여기도 공격을 했고 다 공격을 했는데 영상으로 확인된 공격 장소는 여기가 더 확실하다. 그렇다면 여기는 아레시닉이 공격한 거냐 아닌 거냐 모르죠. 아레시닉 공격을 했으면 두 발 쐈다는 거고 안 했으면 여기는 다른 드론이나 그런 걸로 공격했겠죠. 그렇게 해석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ISW 지도를 보시면 그 장소는 요 장소로 찍히고 있는데요. 아니 지난번보다 훨씬 가까운데? 지난번에는 이 근처 어디였잖아. 이 남쪽 여기 이쪽 어디. 근데 이번에는 느비프 바로 도심지 바로 옆에 있는 여기 떨어졌다는데 와 여기가 국경이잖아. 여기가 국경이고 여기가 느비프고 여기가 제시프고 서방 무기가 제시프에 모였다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경고 맞네. 야 조금만 빗 맞으면 이쪽으로 날아가는 거다. 까부지 마 이런 거 그죠? 이거는 제 텔레그램 채널에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AMK 매핑이라고 나와 있죠. 제 텔레그램 채널에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ISW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스미 지역에 24시간 변화를 나타내는 색깔 변화가 있네요. 여기 러시아군이 최근에 또 일로 들어갔나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볼찬스크 변화가 보이지 않고 쿠피안스크 변화가 보이지 않고 크라스나리만 지역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만큼 들어갔다고 나오는데 침투래. 여기는 그리고 또 여기 이쪽 어디요? 바흐무트 근처죠. 차섬야르 근처에 러시아군 최근 24시간 빨간 거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차섭 야로 아래 여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콘스탄티노프카 근처에 또 빨간 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포크롭스크에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파란 거 나오고 있고, 야 우크라이나는 빗금 없냐? 우크라이나도 빗금 쳐줘. 여기 무장공비 들어갔다고. 왜 러시아만 빗금 치냐? 그리고 자 여기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여기 자포리자 지역인가요? 여기 파란 거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거 나오고 있고요. 자포리자에 변화가 없고 헤르손에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 영상은 참 흥미로운 영상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폭탄이 달려 있고요. 그런 다음 요 밑에 배터리가 달려 있고요. 아마 이쪽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요거 큰 거, 요거 광섬유 스풀이죠. 광섬유 실타래. 그다음에 중요한 건 요 다리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있는 걸까요? 그냥 벽돌 같은 거에다 올려놓고 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얘가 날아갔다가 현장에 가서 잠복을 할 때 거기에는 벽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딱 가서 현장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이 다리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광섬유 수풀이 있으니까 이게 옆으로 다 기울어지겠죠. 그럼 프로펠러가 땅에 닿아서 막 문질러지겠죠. 그러니까 다리를 무거워도 달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날아가고 이제 잠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 근처에. 우크라이나가 발견하고 총을 쏘기 시작했어. 야, 빨리 공격하자. 총 맞기 전에 빨리 공격하자. 네, 그래서 이제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폭발한 거. 근데 이거 뭐야, 민간인 같은데? 애야? 뭐야, 할머니야? 뭐야, 애야? 민간이라서 공격은 못하고, 근데 저기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군 지상 드론이 오니까 그거 다 쳐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민간인도 있고 막 군인도 있고, 이거는 뭐 항상 보던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유선 드론은 장거리를 갈 수 있는 대신 이제 머니까 현장 근처에 그 잠복을 하고 있다가 다시 뜨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기동성을 위해서. 멀리서 출발하면은 늦잖아요. 사태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현장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이제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 영상은 러시아군이 파브로 특정 지역을 공격하고 있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위치까지는 뭐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항상 보는 거니까. 네. 러시아 외무부는 모스크바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에 영유했던 유조선 마리너 승무원 중 러시아인 2명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미국 해양경비대가 베네수엘라서부터 이렇게 쫓다가 중간에 러시아로 막 국적도 바꾸고 했다가 여기 가서 영국이 도와줘서 잡았다는 거, 그거 있잖아요. 거기 우크라이나 사람 16명인가 타고 있었고 러시아 사람 2명 타고 있었는데 이 2명은 석방했다고 합니다. 미국 러시아 선원 2명 석방, 나머지 선원들은 당분간 억류 상태 유지. 러시아 외교관은 우리 요청에 따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 작전 중 미국 측에 영유했던 마리너 선원 2명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제 제이디 벤스도 나와서 얘기했죠. 야, 그거 러시아 유조선 아니야. 그거 원래 우크라이나 건데 국적 바꿔갖고 그거 러시아인 척한 거야. 러시아 유조선인 척 위장을 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기도 이런 게 나오는데요. 친러시아 측 블로거인데 댓글란의 비평가들은 러시아가 물러섰다며 러시아 해군이 낡고 녹슨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함대에 맞서 싸웠어야 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조선 마리네라는 우크라이나 오데사 출신의 빅토르 아르테이모프와 연관된 트리튼 내비게이션 코퍼레이션 속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이 18명이나 덱었구나. 러시아 사람 2명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 많은 이유를 알아서 주인이 우크라이나 사람이래. 그리고 이런 발표는 러시아가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잘 가끔 하는데요. 이거 이제 이 발표 내용은 뭐냐면은 러시아 국방부 2025년 12월 29일 밤 키예프 정권이 노브고로드 지역에 있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 관저를 공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군은 오늘 밤 고정밀 장거리 지상 및 해상 무기를 동원 대규모 검수. 그러니까 이거는 보복이다. 이건 보복 공격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아요. 제 기억으로도 몇 번 안 돼요. 이게 2번째인가 3번째인가 그래요. 큰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하는데 제 이제 짐작이 맞았죠. 지난번에 노브고로드 모스크바 대통령 관저를 공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응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푸틴이 약해 보이잖아. 대응을 뭔가 해야 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센 공격할 때가 우리가 있냐? 젤렌스키 죽여? 야, 그건 아니지. 우리가 그 비난했잖아. 상대방 국가 수장 죽이는 걸 범죄라고 비난했는데 내가 비난한 행동을 또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뭐 아레슈니키정 그분 떨어뜨려야 뭔가 충격이 될 텐데 그거 아레슈니크 떨어뜨릴 무슨 목표물이 있냐? 우리가 그동안 다 부셨잖아. 아, 그거 골치 아픈데요. 야, 연구 좀 해봐. 그래갖고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 이제 러시아 측에서 확 나오죠. 만약 키예프 정권이 러시아 대통령 관저 공격과 같은 레드라인을 다시 넘는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오레시니크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근데 이거 쉽지 않을 텐데 국가도 뭐 러시아 국회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데 왜냐하면 러시아가 오레시니크를 안 쓰는 이유는 그거의 신무기인데 비밀이 만약에 불발탄 나면 어떻게 돼? 비밀이 저 적의 손에 기술이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잘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푸틴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언제나 응답은 있을 것이다라고 적힌 셔츠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드미트리 메데프 전직 러시아 대통령이죠. 올해는 격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너무 긴데 제가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야, 너네 트럼프 니네 우리 행동이 정당했다고 면죄부 준 거 감사해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미국이 우리한테 이제 계속될 제재를 계속하느나 우리도 마음 놓을 수 없어. 니네 안 믿어. 뭐 대충 이런 거고 그림자 함대 유조선 그거는 우리도 약간 미숙하게 처리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잘못한 거야. 그런 내용입니다. 오데사에서 세인트 키네치비츠 국적의 화물선이 러시아 계란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이런 거 나왔죠. 우크라이나 드론이 터키 연안에서 러시아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복이죠. 보복은 반드시 합니다. 러시아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거 뭐 보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한다고 그냥 바로 다음날 해버린다고. 근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경우에 속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걸 했습니다라고 발표한 몇 안 되는 특별한 경우. 러시아군은 이미 자포리시아에서 20km 떨어진 곳까지 진격했으며 드네프로페트롭스크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마리아나 베주글레 우크라이나의 진실을 말하는 몇 안 되는 국회의원 중 한 명이죠. 자, 그래서 어디 갔다는 얘기냐면은 말료의 까테리노프카라는 곳입니다. 말료의 까테리노프카라는 곳은 여기인데요. 러시아가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에 의하면 자포리자에서 20km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봤습니다. 자, 보면 22.2km 그죠? 근데 ISW 지도로 한번 비교를 해보실까요? ISW 지도는 거기까지 인정하고 안 합니다. 여기 만류의 까토르연분득가는 여기인데, 예? 여기인데 여기까지만 인정하고 있죠. 근데 여기가 지금 강이잖아요. 아, 근데 이게 이 카코브카 댐이 무너져갖고 물이 빠졌기 때문에 강이 아닐 거예요. 작은 실개천 같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로 넘어가기 쉽지. 르비우 시장은 오레시니크 미사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며 방공망으로는 이를 탐지할 수 없다고 자, 르비우 시장은 방공망으로 오레시니크 미사일을 탐지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폴란드는 할 수 있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아레시니크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해 폴란드에 사전 경고를 발행했고 이로 인해 폴란드의 방공 시스템은 발사 순간부터 목표물을 추적하고 경계 태세를 방공 시스템으로 추적 가능하다는데 폴란드는 이렇게 르비우 시장은 안 된다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레슈니크 미사일은 과연 스텔스인가 아닌가?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아레슈니크 미사일이 처음 발사됐을 때 그 발사장 근처에 있는 주민이 찍었다는 영상인데요. 보십시오.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뭔가 좀 뭐 운석 같기도 하고 뭔가 그 뒤에 꽁무니에서 나오는 불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렇죠. 뭔가 불길에 쌓여갖고 막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플라즈마를 이렇게 감싸면은 레이더에 안 걸린대요. 뭐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푸틴 대통령은 태양의 열기를 견딜 수 있는 오레시니크 식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태양의 열기를 견딜 수 있대. 푸틴에 의하면 탄두가 태양 표면 온도와 맞먹는 고온을 견딜 수 있다고 밝혔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태양 표면의 온도면 불꽃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럼 플라즈마가 생기겠죠. 플라즈마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전자파를 흡수해. 이거는 검색해 보세요. 플라즈마가 뭔지는 저 촛불 켜면 촛불이 팔랑팔랑 하잖아요. 그게 플라즈마예요. 그다음 전기 스파크 그것도 플라즈마고요. 네온 사인 그것도 플라즈마예요. 그러니까 플라즈마는 뭐냐면은 어떤 원자가 있잖아요. 원자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외부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왔다가
도로 붙었다가 그걸 반복해. 그러면서 빛이 나는 게 플라즈마예요. 근데 이 떨어져 나간 순간에 레이더 전자파가 전파를 쐈어. 그럼 레이더 전자든 뭐 원래 전자든 안 가려. 아, 하나 비었어? 그러면 아무거나 빨리 들어온 놈이 임자. 그러고 이제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의자 뺏기처럼. 그러니까 레이더 전파를 반사하지 않고, 반사가 돼야 레이더가 잡아낼 수 있는데 반사를 안 하고 흡수하니까 플라즈마는. 그래서 레이더 스텔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이 더 맞겠어요? 르비우 시장 말이 더 맞을까요? 아니면 폴란드 말이 더 맞을까요? 자기는 발사 순간부터 목표물을 추적했다는데, 야, 레이더에 안 잡히는 어떻게 추적하냐? 참. 물론 초기에는 추적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탄두가 떨어질 때, 그때는 이제 플라즈마에 쌓이기 때문에 레이더에 안 잡힐 가능성도 있죠. 아니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추적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문제는 발사 위치가 여기 이쯤인데, 여기서 대충 재도 여기 만약에 있다고 쳐도 1700km가 넘는데 여기를 관측할 수 있는 뭐 능력이 폴란드에 있다고? 그건 너무 구라 아니냐? 그거는 구라같이 보인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아레시니크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게 다 이제 기술적인 그게 누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 불발탄 떨어져 봐. 이 정도는 그냥 보통이지. 어차피 기존 미사일 그거 부품에다가 뭔가 특별한 걸 첨가했을 텐데. 근데 만약에 이게 안 터지고 그냥 떨어졌다. 불발탄이 났다. 그러면 이제 통째로 기술이 날아가니까 러시아도 이거 가급적 안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 워낙에 그 타격이 크니까 관절을 공격했는데 네가 인마 반격을 안 하면 되냐. 마땅히 뭘 어떻게 하는데. 상대방 국가 원수를 공격하는 거 이거는 불법행위 테러라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젤렌스키 죽이면 나도 테러하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많은 거야. 그래갖고 열흘 만에 고민 끝에 이제 여기를 한 건데, 제가 저 푸틴 입장이라도 아레시니크 남발하다가 그 중에 하나라도 불발탄 떨어지면 안하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트럼프 측근들에게 주요 리튬 매장지 넘겨줘. 뉴욕타임즈. 뭐 영국에다 팔았다는데 그걸 또 미국에다 또 판다고? 그럼 주인이 둘이야? 같은 물건을 뭐 이놈한테 팔고 저놈한테 팔고 뭐 창녀야? 우크라이나 세계 유대인 회의 의장에게 주요 리튬 프로젝트 이 사람이 뭐 세계 유대인 회의 의장이래요. 도널드 할아버지는 2026년부터 우크라이나군을 대신하여 상업용 항공 화물기를 이용해 폴란드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새로운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 존 힐리는 영국이 우크라이나 파병 준비를 위해 2억 파운드를 배정했다고. 이건 이제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러시아는 전쟁의 종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치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서유럽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단기에 이거 끝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왜 여기서 빠르게 급하게 진격을 안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잖아요. 일단 여기는 친러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현지인이 자발적으로 그 병력 자원으로 동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자발적인 입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지역에서는. 근데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쪽 현지인이 자발적으로 러시아군에 입대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끌면서 적들을 여기서 다 소모하길 바라는 거야. 우크라이나 전 총사령관 발레리 잘루준이 우리는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벌어지는 치열한 소모전을 목격하고 있다. 그죠? 이거는 정확한 분석인 것 같아요. 기자 블라지미르 푸틴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명령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트럼프. 글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럴 수는 없지. 왜 그런지 알아? 일단 베네수엘라도 그거 할 수 없었는데 베네수엘라 뇌물 주고 매수하고 협상하고 그래갖고 쇼한 거거든. 영상 하나 근사한 거 뽑으려고. 근데 푸틴이 그거 협상해 줄 것 같으니? 미국 국무부 소속 드하빌랜드 대 C-8300 항공기가 얼마 전 카라카스에 착륙했습니다. 뭐하러 가는 걸까요? 이는 수년간의 긴장 끝에 양국이 외교관계 복원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입니다. 미국 외교관과 안보 관계자들은 수도에 있는 대사관 재개관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기술력 물류평가를 위해 베네수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또 대사 외교관들 막 서로 교환한답니다. 화해 분위기인데? 베네수엘라 화해 분위기야. 다음은 또 쿠바인가? 한 일주일 울고 먹었으니까 또 이제 김 빠졌으니까 이제 쿠바 공격해갖고 또 이제 앱스타인 뉴스 때문이니까 이거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건가?
이 베네수엘라 방공 시스템은 모든 무기가 장착된 채 경납고에 있었지만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쓴 거예요. 예, 방공 무기 있는데도 공격을 안 한 거라고. 왜 안 했는지 그건 모르지. 무서워서? 아니면 사전에 협의가 돼서? 그거 알 수 없죠. 프랑스 국회 부의장 클레망스 게노는 미국의 비우호적인 행동을 배경으로 프랑스의 나토 탈퇴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의사를 밝혔습니다. 프랑스 의회에서 야 우리 나토 탈퇴하는 거 어떠냐 한번 표결해보자 그런다는데요. 호주 코사크 채널에서 예측했던 대로 나토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터키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의 군사동맹에 가입해 나토와 유사한 조직을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멕시코 나옵니다. 미국이 멕시코에서 군사 행동을 개시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지상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맞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작전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전쟁을 계속해 갖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올해 그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그 지지율을 올리는데 이제 성공하지 못하면 더 강한 뭔가를 짓을 하겠죠. 일단 1차 목표는 지지율 올리기. 지지율을 올리려면 전쟁에 승리하는 영상을 계속 튼다. 그러면서 동시에 앱스타인 뉴스 때문이니까 이런 거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는 이제 동맹국인 것 같고 앞으로도 동맹국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자기네 식민지를 동맹국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는 그런 묘한 습관이 있어요. 마치 이명박이 민영화를 막 선진화라고 이름 바꿔 부르는 거랑 똑같죠. 베네수엘라가 우리에게 3천만 배럴의 석유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에 감사를 표하고 우리는 거래에 열려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서 원하는 만큼 석유를 사갈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말이죠. 러시아도 우리에게서 필요한 만큼 석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베네수엘라 석유 관련 발언.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중진류라서 힘드니까 야 중국이 사가고 싶으면 사가라. 이제 판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직접 그거를 정유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은 중국이든 뭐든 기존 거래처한테 팔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무는 내가 먹겠다는 거지.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이거예요. 다를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베네수엘라는 봉쇄를 했기 때문에 석유를 마음껏 팔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미국이 항공모함 쳐들어가고 유조선을 막 잡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미국한테 그 판권을 넘기면 대리점 판매 권한을 넘기면 미국이 팔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익을 나눠 먹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그 석유가 시장에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유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러시아는 어떻게 돼요? 유가가 떨어지면 전쟁 비용 그거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지지. 아마 그런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석유 회사들은 베네수엘라에 투자하려면 확실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엉터리 트윗 하나로 나라 전체 외교 정책이 바뀔 수 있는데 누가 거기에 투자하고 싶어 하겠어요. 미국 주식 투자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은 그냥 팔겠다는 거죠. 기존에 중국 뭐 사고 싶어? 사. 또 뭐 어디 사고 싶어? 다 와. 사. 팔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이제 기존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뭐다? 이익은 내가 먹겠다. 베네수엘라도 조금 주고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회사들은 안전 보장을 받을 것입니다. 트럼프 바로 응답하고 있죠. 예? 스테이 거기 그냥 있어. 거기 그냥 있으라고 했잖아. 일이 잘 풀릴 거야. 너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확실하게 일이 풀릴지는 몰랐지만 말이야. 트럼프가 쉐보론에게 쉐보론은 기존에 그 베네수엘라에 이미 그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쉐보론 말고 딴 애들도 하려면 해 그랬는데 굳이 마두로를 잡는 쇼를 안 해도 다 가능한 거였어. 마두로하고 얘기를 하면. 근데 굳이 쇼를 한 거야. 왜? 앱스타인 뉴스 때문이니까. 김진팔은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앱스타인뿐만 아니라 이제 선거. 전쟁에서 막 멋지게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선거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할 수 있죠.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의 일부를 차지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분 후 백악관에서 석유 재벌들을 초청해 베네수엘라 분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현명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유행이 아니라 웨이브 그러니까 공격이겠죠. 미국의 두 번째 공격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근데 내가 볼 때는 미국이 두 번째 공격을 할 능력도 없어. 지상전 들어가면 지옥되는 거야. 너네 월남전 할 때보다 미국 군대가 더 약해. 근데 어떻게 지상전을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타협을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베네수엘라도 쫄은 것 같아. 그러니까 깡이 없어. 자기네 대통령 잡아가게 하고 그렇게 타협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병신 인증이지. 베네수엘라도 병신 찐따 인증한 거야 이번에. 트럼프가 과거에 이런 말을 했나 봅니다. 엘리트들은 당신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지만 바다에 있는 유조선들은 자유롭습니다. 집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저는 458척의 유조선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458척의 유조선이 있다고? 사실이야? 진짜야? 네, 이란 뉴스인데요. 이란에서 소요 사태가 막 있고 한데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뭔가 뒤에서 공작을 꾸미고 있는 것 같은 냄새가 나는데 스카이 뉴스가 의도치 않게 숨겨진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서방 NGO들이 스타링크를 비롯한 여러 장비를 이란에 밀반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 NGO들의 활동을 계속 허용한다면 결국 그 책임은 어느 정도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방 NGO들이 누구 돈을 받고 이런 걸 하겠어요? 누군가 돈을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겠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란의 한 시위자가 차량을 몰아 진압 경찰 군종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옆으로 피하면 될 텐데 얘네들은 왜 뒤로 피하는 것일까? 얘네들도 좀 바보 같은 것 같아. 차가 오면 옆으로 피하면 되잖아. 근데 왜 뒤로 피해? 거리의 모든 이란 시민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모사드 요원들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이크 폼페오 전 미국 국무장관. 어젯밤 이란에서 폭동이 폭력으로 변질되어 분리주의자들이 테헤란의 알라술 모스크에 불을 질렀습니다. 국민들이 가해자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유로화 대비 이란 레알 환율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란 무슨 환율 돈 가치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 사실 보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했는데 마틴 암스트롱이라고 미국의 그 경제학자 있습니다. 투자 분석가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컴퓨터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란이 2027년까지 2027년에는 정권 전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 이란이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나 그 사이 이란 정부는 국내적으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일 것이며 이는 이란이 더욱 권위주의적으로 변모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2028년까지 경제 침체를 겪는 모든 정부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추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만 그런 게 아니라 2028년까지 그 경제가 나빠지는 모든 정부는 이란처럼 권위주의적으로 할 거랍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으면 정권이 교체되잖아요.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그런 거를 이제 예측한 적이 있는데 이게 언제냐? 작년 6월 23일. 꽤 오래됐어요. 한국 국방부는 북한에 드론을 보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부처에서 자세한 정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평양은 한국이 드론을 이용해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비난했다. 북한에 따르면 해당 무인기는 한국 인천 근처에서 이렇게 북한 영토 상공 8km까지 비행한 후 격추됐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이 제시한 너네 임마 이거 격추됐어. 너네가 보낸 드론이야. 이 나쁜 놈 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 성격상 이런 걸 할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가 이거 했던 건데 이재명 정부는 서로 사이가 나쁜 반대편인데 이거를 똑같이 따라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비스무리한 거 많이 파는데 똑같은 거는 내가 못 찾았어. 알리익스프레스 물건이 아니고 딴 데서 알리바바나 딴 데서 샀나 봐. 근데 비슷한 거 많이 보이죠? 이런 거 사갖고 저도 할 수 있어요. 돈만 주면. 제가 사람 시켜갖고 이거 하라고 시킬 수 있어. 찾아보면 이거 구글에다가 아두파일럿 검색해 보세요. 이 아두파일럿이 뭐냐면요. 여기다가 GPS 좌표를 딱 찍잖아요. 그러면은 드론이 그 GPS 좌표 찍은 그 순서대로 이제 움직이는 거야. 이런 거 보세요. 이제 이거 화면도 있어요.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나와갖고 드론에다가 여기 경로 거쳐서 이렇게 비행해 그러면은 하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뭘 못해요. 또 미친놈이 했나 보지. 나만 해도 미친놈이 많으니까.